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의 이야기를 좀 만들어 왔거든요. 쉽게 말하면 소설이라고 하죠. 가짜 이야기인데,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 해커와 블랙 해커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상의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가짜 이야기다. 노말팅이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과 아주 흡사한 이야기다. 어디선가 내가 들었던 것 같은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이런 두 대학생 친구가 있었어요. 자, 어떤 친구였냐? 한 친구 이름은 화이트예요. 자, 이 친구 이름은 이제부터 블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친구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친했고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대학교도 같이 갔죠. 그리고 해킹 공부도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는 같이 해킹 대회도 나가고 재밌게 공부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자, 이 두 친구가 열심히 공부한 끝에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취직을 하게 되느냐? 바로 국내 최고의 보안 컨설팅 회사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보안 컨설팅 회사가 뭐 하는 곳이지? 컨설팅이라는 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보안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의 해킹 파트가 있습니다. 모의 해킹이란 무엇이냐? 공격자 입장에서 해킹을 직접 해봐. 그리고 거기서 나온 취약점을 기업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해? 이 기업이 다른 공격자가 이 취약점을 악용하기 전에 이거 빨리 제거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국내 최고의 보안 컨설팅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이 보안 컨설팅 회사에 입사한 요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반응이 달랐어, 두 친구. 화이트 친구는 와, 이런 직업이 다 있었어? 나는 진짜 그동안 눈으로 보고 있었던 이 취약점을 찾는 이 재미가 생각보다 있다. 돈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던 화이트 친구가 있었고, 그런데 블랙이라는 친구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모의 해킹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지. 아니, 내가 그동안 노말틱 채널을 봤는데 해커처럼 해킹을 한다면서. 근데 회사 입사했더니 서버 다운시키고 DB 털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취약점만 찾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내가 이 돈 벌려고 모의 해킹 했어? 아, 그래도 내가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해커인데 월급이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불만에 가득 찼어요. 그때 이 블랙이라는 친구는 한 선배에게 물어봤죠. 아, 선배님,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해서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 네가 돈이 좀 부족해? 그러면 모의 해킹으로 부업이라는 걸 할 수 있어. 모의 해킹으로 부업?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셨죠? 모의 해킹으로 부업을 한다는 건 뭐냐면, 현업으로 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들어가는 프로젝트 외에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모의 해킹을 하는 거예요. 버그 바운티랑 비슷한데 어떻게 하냐? 똑같은 모의 해킹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건 건별로 받거든요. 어떻게 건별로 받냐면, 웹사이트 한 개 모의 해킹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보통 한 개가 지금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30만원대 할 거예요. 30만원, 50만원 정도? 이 모의 해킹 부업이라는 걸 하면 돼 라고 선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랙이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부업 일 어떻게 구해요? 아, 이 자식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요새 크몽이라고 알지? 크몽 같은 재능 플랫폼에다가 올리면 돼. 이렇게 말이죠. 크몽 같은 데 들어가면 모의 해킹이라고 검색하면 진짜 나와요. 웹사이트 모의 해킹 해줍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 블랙이는 얼른 크몽에다가 올렸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달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블랙이는 사실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50에서 100만원 정도 더 버는 거 가지고. 그러던 중에 이 블랙이와 화이트가 둘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블랙이가 이제 야, 너 요새 뭐하냐? 하고서는 저녁을 먹는데 화이트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요새 OSCP 자격증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공부가 생각보다 재밌더라? 우리가 공부했던 거랑 좀 달라. 얘는 이미 해킹 공부 이야기 나왔을 때 들떠 있어. 해킹 공부에 아직도 빠져 있는 거야. 블랙이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얘 꿈과 이상을 찾아서 그렇게 할 때야 저 친구 아직 우물 안에 개구리구만. 우리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될 시기인데 하면서 이 블랙이는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또 크몽에 올라온 부업이 있나 하고 메일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는 건별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프로젝트 단위의 일이 들어왔어요. 프로젝트 단위 일은 모이해킹 프리랜서들이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단가가 1개월에 700에서 1000 사이 하거든요.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받는 일이 들어온 거예요. 블랙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런 일도 들어오는구만 해가지고 메일을 열었더니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자세한 내용은 텔레그램으로 이야기해주겠다는 거예요. 텔레그램? 블랙이는 조금 이상했죠. 아니 왜 모이해킹 일을 왜 텔레그램으로 하지? 근데 이상하긴 했는데 큰 건이잖아요. 사실 모이해킹 프리랜서는 저도 일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받아요. 프리 일은 웬만하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번 들어봐자. 그래서 텔레그램에 들어갑니다.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모이해킹 대상이 어떻게 돼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의뢰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이번에 저희가 프로젝트로 진행할 대상은 오락장이라는 사이트예요. 사이트는 딱 한 개만 해주시면 되고 진행 방식은 블랙박스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취약점은 관리자 권한 탈취 그리고 DB 탈취 시나리오로 진행해서 취약점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이는 오락장을 들어가 봤어. 근데 뭔가 이상해. 룰렛도 있고 이상하게 포커 그림도 있고 왼쪽에는 사다리 게임 버튼도 있고 누가 봐도 도박 사이트였죠. 그니까 이제 블랙이는 혹시나 이게 진짜 나쁜 일인 건가? 라는 생각에 텔레그램으로 물어봅니다. 혹시 이거 직접 운영하는 거 맞아요? 라고 말을 했더니 의뢰인이 그런 셈이죠. 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블랙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 직접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라고? 근데 이 말을 그대로 믿기도 좀 힘들어. 얘도 노말틱 채널을 봤거든요. 불법에 손을 대면 나락으로 가는 거 한순간인 거 알아. 그래서 고민을 시작합니다. 난 그래도 불법은 안 하지. 불법은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일까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의뢰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비용을 저희가 조금 더 드릴게요. 괜찮을까요? 이번 프로젝트 진행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3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해보고 내일까지 이야기해주세요. 블랙이는 진짜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는 고민에 안 빠질 수가 없지. 왜냐? 그냥 프로젝트가 700에서 1000이에요. 근데 3천만 원이죠. 저도 하진 않을 건데 고민은 할 것 같아. 전 안 할 겁니다. 안 할 건데 고민은 해도 되잖아. 그래서 이 블랙이도 고민을 합니다. 잘 생각해봐.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 걸까? 아니지. 나는 불법을 저지르면 안 돼. 나는 화이트 해커야. 모이해킹 전문가라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사이트의 취약점을 찾아서 이야기해주는 나는 모이해킹 전문가다. 잠깐만. 근데 그 고객이 도박 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고객도 모이해킹이 필요한 의뢰인일 수도 있잖아? 어차피 이건 모이해킹이야. 나는 불법적인 건 하진 않을 거야. 근데 이거는 정식적으로 받은 의뢰잖아. 그래.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라고 이제 블랙이는 결정하게 됩니다. 자신은 화이트 해커로서 모이해킹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이 프로젝트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프로젝트는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블랙이는 지금까지 일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도 탈취했어요. 게다가 플레이어의 순위를 가져오는 기능에서 SQL 인젝션도 있었어. 자, 블랙이는 이거를 보고서를 잘 정리해서 의뢰인한테 보내줍니다. 근데 의뢰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블랙이님 보고서 확인했고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저희 프로젝트 비용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만나서 드려도 괜찮을까요? 뭐 딴 게 아니라 비용 처리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만나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이는 조금 이상했죠. 이상했지만 카페에서 보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솔직히 거기서 뭐 날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카페에 갔어. 그랬더니 의뢰인이 등장합니다. 누가 봐도 멀끔한 정장의 비즈니스맨이에요. 블랙이는 생각을 했죠. 내가 괜히 오해를 했구나. 나는 덩치 큰 조폭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조폭들이 아니었어. 그래 이런 사람들도 사실 요새는 좀 신사적이라고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괜한 오해를 했네 하고 의뢰인은 이 블랙이한테 3천만 원을 작은 가방에 담아서 줍니다. 블랙이는 좀 이상하긴 했죠. 현금으로 주는 게 맞나? 근데 여기가 그래 떳떳한 일은 아니니까 암암리에 하는 그런 일이겠지 하고 현금 3천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의뢰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블랙님 보고서 잘 받았고요. 저희가
추가 침투 프로젝트도 의뢰드려도 괜찮을까요? 그 보고서 보니까 SQL 인젝션이 있던데 이 SQL 인젝션으로 DB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라고 적으셨더라고요. DB 데이터 뭐 추출이 이게 되는 거예요, SQL 인젝션이? 블랙이는 신나서 설명을 했죠. 네, SQL 인젝션은 이런 취약점으로 데이터를 털어갈 수 있는 엄청난 취약점이에요. 고객이니까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그랬더니 이 의뢰인이 그러면 저희가 이 DB 데이터가 어디까지 추출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은데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실제로 유출될 수 있는 데이터의 규모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은 따로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2천만 원 정도는 더 드리겠습니다. 블랙이는 눈이 돌아가죠. 2천만 원을 더 들여서 DB가 어디까지 탈취당하는지 데이터를 뽑아 달라는 거야. 지금까지 모의 해킹 프로젝트 들어가서 이런 프로젝트가 없었거든. 아니, 내가 취약점을 찾아서 DB를 추출하려고 하면 다들 선배가 말렸어. 보안 담당자들도 불같이 화냈어. 블랙이는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거든. 진짜 나는 공격자처럼 데이터도 추출하고 막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나를 알아봐주는 곳이 있었구만. 게다가 월급도 200-300? 이거는 내 몸값과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에게 흡족한 나에 걸맞는 월급을 주는 곳이 있구만 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랙이는 어떻게 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제가 금방 해드릴 테니까 2천만 원 금방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서는 그날 밤 직접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정말 이 블랙이는 이때 흥분되었죠. 블랙 해커가 된 기분이랄까? 하지만 블랙 해커는 아니었죠. 왜? 이 블랙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식으로 의뢰를 받아서 모의 해킹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야. 자, 이 블랙이는 DB 데이터를 쫙 추출해서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의뢰인은 이제 페이를 또 드릴 거니까 저희 한번 저녁이나 같이 먹재요. 이번에는 자기 아는 사업하는 형님이 있다. 그러면서 같이 보자는 거예요. 이제 블랙이는 같이 만나게 되었죠. 같이 만나는데 그분이 팔에 문신이 있는 거야.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야. 처음에는 좀 무서웠지만 그래도 인생을 조금 멋있게 사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사는 세계가 완전 달라. 내가 지금껏 알던 세계가 아니야. 완전 부자, 찐 부자들이 이런 삶을 사는구나. 블랙이는 이 형님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무리에 끼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형과 이제 막 엄청 친해졌는데 그 형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죠. 어릴 때 자기가 이런저런 일을 했고 돈 되는 일이면 내가 웬만하면 다 해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이 형님 밑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그 형이 그런 이야기를 은연슬쩍 합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들이 있대. 그 프로젝트도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블랙이는 그럼요. 원할 때 그냥 얘기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자, 이 블랙이는 너무 기분 좋았죠. 이제 난 줄 잘 탄 거잖아. 그러다가 오랜만에 화이트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죠? 그래서 블랙이는 화이트랑 만나게 됩니다. 야, 너 요새 뭐하냐? 하니까 화이트가 나 저번에 그 OSCP 공부한다고 했잖아. 그거 자격증 이제 따고 이번에 코드게이트 애들이랑 나가려고 했는데 팀원 모으고 있거든? 너 나갈래? 블랙이는 한숨을 쉬죠. 너 아직도 그러고 있냐? 너 지금 내가 입은 거 안 보여? 내가 입은 거 이거 얼마인지 알아? 이거 200만원짜리. 야, 너 옷 뭐야? 너 이거 세그폴트? 7만원짜리 입고 다녀? 야, 너는 이렇게 궁상맞게 살면은 진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이트 친구는 오라? 내가 뭐가 잘못된 건가? 블랙이 친구는 결심하죠. 나는 이런 친구와 같이 어울릴 수 없다 하면서 자리를 벗어납니다. 이 블랙이는 나는 이제 화이트랑 급이 달라졌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오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오는 거예요. 친한 그 사업가 형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저번에 그 형이 이야기했던 모이해킹 알지? 그거 작업 한 2주 정도 해야 되는데 너 2주 정도 시간 돼? 하니까 블랙이가 그럼요, 되죠 언제든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형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2주 정도 해외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건데 괜찮겠어? 해외요? 회사 휴가 쓰고 2주 정도 가능하잖아. 야, 이거 페이 2주 가면 너 9천 떨어진다. 정신 잘 차려 이거. 이런 기회 없다. 위치는 필리핀인데 아무튼 너 가는 걸로 해 하고선 전화 끊습니다. 자, 이 블랙이는 그래, 그 형의 세계를 봤잖아. 9천 눈이 아른아른해. 이미 나 한 5천 6천 7천 받았어. 자, 가보자고 하면서 이제 회사에 팀장님한테 저 2주 휴가 쓰겠습니다 말하자마자 팀장님 눈 뒤집히죠. 아니
신입이 갑자기 2주 휴가를 간대. 말이 안 되지만 블랙이는 그럼 날 자르든가 가겠습니다 해서 억지로 가게 돼. 그렇게 블랙이는 필리핀에 가게 됩니다. 블랙아, 거기 도착하면 앞에 사람들 기다릴 거니까 거기 차 타고 가서 일만 잘 끝내고 와. 우리 2주 뒤에 보자 하고서는 공항 도착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차가 한 대 있는 거야. 자, 여기 타가지고 도착을 했어. 도착을 했는데 뭔가 이상해. 뭐지? 좋은 호텔이라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침대랑 컴퓨터가 있고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래, 필리핀이면 좋은 공기겠지? 여기서 휴양을 좀 보내고 나가서 9천만 원 있잖아. 9천만 원 받고 가면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그러더니 남자 셋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블랙이는 그 남자 셋에게 맞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정신없이 맞고 나니까 기절을 하고 그들이 나갔습니다. 이 블랙이가 정신을 차렸는데 문이 잠겨있는 거야. 이게 뭐지? 그랬더니 갑자기 아래로 저녁 식사랑 A4 용지가 오는데 A4 용지에는 해킹을 해야 되는 리스트, 도메인 주소가 쭉 적혀있던 겁니다. 이 블랙이는 그때 이제 깨달았죠. 뭔가 잘못되었다 하면서 블랙이가 할 수 없이 컴퓨터를 켜게 됐는데 일은 해야 되니까 그때 뉴스 기사를 보게 되죠. 그 뉴스 기사에는 코드게이트 대회가 광고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블랙이는 화이트랑 같이 코드게이트나 나갈걸 이라고 생각하며 그 산 중에서 가장 불행한 하루를 보냈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 블랙이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최대한 주변에서 이야기 들은 것과 현실 반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진짜 현실 반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블랙 해커가 어떤 해커인지 모르겠지만 현실 반영을 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에휴, 쯧쯧쯧 블랙이 아주 철이 없어 하면서 생각하시겠죠? 블랙이가 나쁜 마음을 먹고 해킹을 한 게 아니에요. 블랙 해커로 전향하고 싶어서 전향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된 겁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 하나는 무엇이냐면, 블랙이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을 쫓지 말자가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돈은 쫓아야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돈은 욕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과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거 있죠? 그러면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앞으로 여러분들도 어차피 해킹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니까 다 이제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진짜로. 모의 해킹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제안이 들어와요. 무섭게도 들어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처음에는 정말 진짜 그럴싸한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누가 처음부터 여기 문신 이렇게 막 하고서는 어깨 형님들이 들어오냐? 그거 아닙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조폭이네? 판단을 못해. 요새는 굉장히 정상인처럼 접근을 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뭘 냄새를 맡아야 되냐면, 자, 이거는 합법적인 사이트예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약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조심해서 받아야 되는 건 도박 사이트, 대부업 사이트, 코인,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자, 요 세 가지는 굉장히 뭐라도 묻어있으면 의심은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조심하셔야 된다. 웬만하면,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안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왜냐, 이 세 가지는 실제로 모의 해킹 의뢰를 해요. 직접적으로 합니다. 이 돈과 관련된 거죠. 도박도 돈으로 관련된 거고, 대부도 돈으로 관련된 거고, 코인도 돈이잖아요. 자, 이 돈과 엮인 비즈니스는 모의 해킹 의뢰가 실제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하셔야 한다. 아셨죠?